꿀하 반갑습니다. 꿀벌입니다. 네, 시청자분들 모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시작에 앞서서 구독자님 소중한 슈퍼챗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미국 주식 사토와의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나스닥 선물의 4시간 봉입니다. 여기가 제가 어제 그어놨던 지지저항 라인이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1차 스탑 라인을 찍먹하고 잘 올려 주었습니다. 이거 두 개가 오늘 나왔던 봉이죠. 그리고 제가 스탑 라인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은 저항 라인 근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전의 지지 라인이었던 것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차트를 크게 보면 제가 여기 깃대 하나를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며칠 전 저희 시나리오, 미국 주식의 중장기적인 시나리오였던 여기 이 디크랩 패턴으로 그로 인한 QQQ 목표값 565에서 575 이것을 나스닥 선물로 환산을 했을 시 22,800에서부터 대략 23,200 정도가 되고 이것이 저희 타깃 값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가지는 않겠죠. 가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 중에서 첫 번째 좀 저항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보라색각 빗각이 보이실 건데요. 이거는 긋는 방법은 쉽습니다. 고점과 이 고점을 잘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벌써 유효 반응이 잘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도 저항이 나올 것이라는 귀납적 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점과 고점을 이은 라인이기 때문에 그 저항의 강도가 꽤나 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약한 조정 보이다가 여기서 한 차례 그것보다는 강한 조정을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하며 이 보라색깔 빗각을 넘고 난 다음에는 이 당분간은 저항이 없다 그렇게 볼 것입니다. 저항을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승으로 가는 길목의 잔파도일 뿐이며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나스닥이 이 푹찍 조정에서 또 4%가량 들어올리다 보니까 이 포모가 와서 지금이라도 외치는 분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격 매수를 조심하자라는 뜻이며 저는 주식에는 살 타이밍과 그렇지 말아야 될 타이밍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며 지금은 관망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저는 나스닥의 목표값 저번에 말씀드렸던 디크랩 패턴 그로 인한 22,800에서 23,200 사이를 본다. 그러나 그 부근에 굉장히 강한 저항이 몇 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첫 번째 저항이 이 보라색깔 빗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저항 라인 근처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게 좋아 보인다. 또한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이 볼린저 밴드를 강하게 돌파를 한 다음에 바로 안으로 들어와 버린 것이 그렇게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 이 보라색깔 빗각 전에 약한 저항 21,800 구근이 있으며 2차적으로는 21,900의 강한 저항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저항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 이런 조정뷰 보는 거 아닙니다. 저 위로 봅니다. 잔파도를 피하자는 것이 취지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하자기보다는 이제 추격 매수 막자 그런 취지이고 자, TQQQ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평선이 굉장히 어지럽게 꼬여 있다가 지금 약간 정배열로 부채꼴 모양으로 쫙 펼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괜찮고요. 이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QQQ 본다면요. 자 보세요. 이 TQQQ에서 이 라인 있죠. 대략 87 부근인데 TQ에서는 제가 빗각을 긋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괴리율 때문이고 아무래도 3배 레버리지니까요. QQQ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부근입니다. 대략적으로 QQQ 기준으로 531 부근에 나스닥 선물 말씀드린 부근에 저항이 있으며 1차 스탑인 524에서 520 이 부근을 잘 지켜주면서 올라가주는 것이 포인트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저항을 맞더라도 여기서의 한 차례의 강한 지지가 예상이 됩니다. 적어도 한 차례고 그래서 그것을 TQ로 환산을 했을 시 대략 87 정도의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서는 매수는 좀 조심해야 된다. TQ의 수량을 모으고 싶다면 이 근처가 상당히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 될 것입니다. 속수를 보겠습니다. 4시간 봉의 볼린저 밴드가 이런 식으로 모아주고 있으며 크게 본다면 횡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빨간 색깔 12평 그리고 주황색 22평 골든 크로스가 나기 직전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역배열이 되었던 이평선들을 얽혔던 이평선들을 풀어주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평선을 푸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횡보가 좀 더 지속이 될 것으로 본다. 이평선이 한 번에 이런 식으로 부채꼴로 펼쳐지지는 않거든요.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펼쳐집니다. 12평이 22평을 돌리고요. 22평이 62평을, 62평이 122평을 이런 식으로 이런 파도 모양으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 따라서 속슬은 당장의 상승보다는 횡보를 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속슬의 스탑라인으로는 1자로는 27, 2자로는 26 부근이 되겠으며 저항으로는 29가 있습니다. 이 라인을 잘 지켜주면서 간다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내려와도 괜찮습니다. 24는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USD입니다. 보시면 속슬은 얼마 안 올랐는데요. USD 엔비디아는 잘 오르고 있죠. 이유는 무엇일까? 이 상승의 기준봉의 유무 차이이며 제가 USD 같은 경우에는 저점 근처라고 명확한 근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영상 중간중간에 보는 방법을 이전에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USD 또한 지금 저항라인 근처입니다. 따라서 출격 매수는 좀 조심하는 것이 좋겠으며 60일이 1차적인 저항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탑라인으로는 1차로는 58에서 56 제가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USD가 이 60일을 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에 바로 67까지 열려 있습니다. 대략 60일에서 67까지는 10%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서 당분간은 저항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지만 잘 지지를 받아준 다음에 안착을 하게 된다면 USD를 못 탔던 사람들은 여기서 한 번 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USD는 지속적인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엔비디아 또한 마찬가지인데 거의 엔비디아 USD가 비슷한 차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엔비디아도 제가 값을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저항 라인은 그대로입니다. 대략 130 부근이고요. 1차 스탑은 124에서 122 그리고 2차는 2026에서 17, 116 그 부근입니다. 엔비디아 또한 여기 이평선이 역배열이 일단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으로 가기 위해선 다 정배열이 되어야 되잖아요. 정배열이란 말은 10, 20, 60, 120, 242평이 순서대로 쫙 펼쳐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평선을 좀 밑으로 내려주는 이런 식으로 이 당장의 추세 상승보다는 약간의 횡보를 하면서 우상향 횡보를 하면서 이평선 내려주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테슬라고요. 테슬라 난리 났습니다. 네. 테슬라 거의 죽기 직전 코드블루 상황이고요. 답은 필요한 건 무엇인가? 네, 코드블루 상황에서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하죠. 주식에서의 심폐소생술은 거래량입니다. 보시면 이때 주가를 들어올렸던 것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 이 밑에서 내려오는 물량들을 많이 받아주면서 손바뀜이 좀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바닥에서 약간의 횡보를 다져줄 때 테슬라가 좀 살아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이 저는 테슬라의 1차 매수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생사 라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 375는 깨고 지금 여기 딱 가까이로 주가를 붙이면서 끝났는데요. 그러나 지금 장중의 저가 363을 찍고도 위로 이런 식으로 봉을 아래 꼬리를 달면서 들어올리며 여기서 약간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따라서 이 모양이 나쁘지 않아 보인다. 여기서 소액의 1차를 진입을 해볼 수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며 반드시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에 테슬라의 주가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횡보하다가 한 번 더 급락이 나온다. 그렇게 된다면 테슬라의 바닥 어딘가가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바닥이 어딘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테슬라는 지켜야 될 라인을 모두 다 깼으며 하락 중이다. 그러나 캔들 차트의 모양상 지금 1차적인 매수 시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반드시 분할 매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요. 삼각형 1차에서 이만큼, 2차에서 이만큼, 3차에서 이만큼
왕창 담는다면 평단이 좋아지겠죠. 못돼도 3등분은 균일하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자에서 많이 담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본인 시드 대비. 그리고 테슬라는 거래량이 터져주는 것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급락, 거래량, 그 근방은 횡보, 이런 3중 조합이 갖추어졌을 때 그 부분에서 제가 테슬라의 좋은 시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약하겠습니다 라고 할 줄 알았겠지만 제가 이틀 전에 애플과 둠피스트를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거기에 대한 AS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애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제가 딱 여기서 브리핑을 해줬고요. 그때 당시에 애플 조정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며 중장기 상승률 유지기에 좋게 본다. 220이 깨지 않는 선에서 전고점 갈 확률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 추가 조정이 나온다면 여기 굉장히 강력한 지지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224까지 가지 못했지만 228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지금은 제가 브리핑했던 근처로 주가를 이동을 시켜놨습니다. 여전히 애플에 대한 뷰는 같으며 제가 저항과 스탑라인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스탑라인은 그대로고요. 저항라인을 대략 236에서 234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를 지금은 좀 빨리 넘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이런 식으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넘어주는 봉이 지금은 필요한 시기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이런 식으로 어센딩 트라이앵글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위로 갈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애플은 기존 뷰 유지이며 240을 여기 234를 빨리 넘어주는 것이 좀 중요하겠다. 이것이 되는지를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둠피스트입니다. 둠피스트는 제가 이때 브리핑을 했었고요. 이때까지 단기적인 저항을 맞았지만 114 기점으로 강하게 들어올리고 있어서 주요 저항만 넘는다면 위로는 저항이 없다. 조정을 받아도 여기 강한 지지가 있다. 그리고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둠피스트는 그 당시 제가 주요 저항이라고 제시했던 이 구간을 넘어주었습니다. 바로 넘은 다음에 리테스트 본까지 잘 나와주었죠. 따라서 저는 둠피스트가 지금 추세 분출 중이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볼린저 밴드가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추세가 분출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는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며 지금 둠피스트의 추세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159까지는 딱히 눈에 보이는 저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둠피스트의 다음 목표값은 15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해서 1차적인 스탑라인으로는 130에서 127, 2차적으로는 121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 추세의 전제 조건은 여기 있죠. 여기를 잘 지키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지키면서 가면 가장 좋고요. 조정을 조금 받긴 하더라도 이 120 부근은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오늘의 요약입니다. 자, 나스닥 선물은 며칠 잘 오르고 있는데 이제 약간 조정이 올 수가 있겠다. 21,850 부근이며 그 다음의 보라색 빗각은 조정이 좀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상승으로 가기 위한 잔파도일 뿐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TQQQ도 그냥 잘 올라줬는데 87 부근에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런데 차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QQQ 기준을 확인해 주시고 속슬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횡보를 본다. 따라서 횡보 구간에서는요. 요 중간지대는 아무것도 아닌 구간이고요. 밑에 지지라인, 위에 제가 이런 식으로 저항라인을 잡죠. 따라서 변동성이 큰 주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라인에서의 매수 매도는 좋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스탑라인 확인해 주시고 USD, 엔비디아는 두 개 거의 비슷합니다. 같은 반도체 섹터라도 왜 속스는 쏘쏘하고 USD는 잘 오르나요? 후자는 상승 기준봉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업 비밀이라고는 적어놨지만 영상 곳곳에 어떻게 본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저항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긴 해야 된다. 다만 이 저항 60일을 넘게 된다면 안착하는 봉이 나와주긴 해야 됩니다. 안착을 한다면 10% 정도 구간까지는 저항이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저항과 스탑라인 확인해 주시고 테슬라가 죽어가고 있다. 심폐소생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점점 매수하기는 매력적인 구간이 되어가고 있으며 바닥은 알 수 없기에 반드시 분할 매수 진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애플과 둠비스트는 말씀드린 거 여기 확인하시면 되겠고, 둠비스트가 좀 꽤나 차트가 좋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하면서 느끼는 건데, 지금 매수하면 안 됩니다, 지금 좀 조심할 구간입니다 이러면 진짜 조회수 안 나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조정 때 좀 매콤하게 제목 뽑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진짜 저 같으면 절대 매도 안 합니다. 지금은 특히 엔비디아 이런 애들은 저항 근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뿅.